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평생 약물로 관리해야 한다던 아이의 병이 한국에서 완치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치료가 불가능해요. 이건 우리 아이의 생존 문제입니다. 새벽에 응급실로 달려가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미국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의료비에 집까지 팔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는 평생 약물에 의존해 살았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치료를 한국에서 받은 한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살아 시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 사는 사라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남편 마이클과 8살 된 아들 에단과 함께 시카고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꿈꾸던 미국 중산층 가정이었죠. 주말이면 미시간 호수 근처로 소풍을 가고 가끔 야구장에서 시카고 컵스 경기도 보러 가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작년 가을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에단이 갑자기 온몸에 빨간 발진이 나타나고 심한 관절통을 호소하며 학교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됐죠. 에단이 희귀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드님은 소아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는 희귀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질환이죠. 강력한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로 증상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평생 관리해야 할 겁니다.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에단은 강한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 때문에 늘 피곤해 보였고 학교에서도 체육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때때로 감염 위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했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제한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인 후 무기력해지는 아이를 보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였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너무 컸습니다. 희귀질환 전문약은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었고 한 달 약값만 해도 저희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어요. 정기 검진과 긴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청구서를 보며 한숨만 나왔죠. 마이클은 주말에도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부업을 찾아봤지만 에단을 돌봐야 했기에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에단이 또 고열과 심한 발진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면역 체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루푸스 플레어라는 상태가 왔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치료비만 $5,000가 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이클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라면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가 싶었던 그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아시아 지역 프로젝트를 위한 해외 파견 인력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필 한국으로 말이죠. 회사의 해외 파견 공고를 본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회사 동료 중 한국계 미국인인 제니퍼가 있었는데 한 번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제니퍼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제니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했었지? 혹시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도 잘 치료하나? 제니퍼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리고 서울의 여러 대형 병원 사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어로 된 국제진료센터 페이지, 첨단 의료 장비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의료비 안내까지요. 사라, 내 사촌도 비슷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생했는데 한국에서 치료받고 상태가 크게 호전됐어.
게다가 비용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들었대. 한국은 첨단 의학과 함께 대체의학까지 접목한 통합치료가 발달해 있어. 그날 저녁 마이클에게 한국 파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니퍼가 보내준 자료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그의 표정도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 자료와 외국인 환자 성공 사례들을 보며 희망이 생겼어요. 일단 6개월만 가보자. 안 맞으면 돌아오면 되잖아. 파견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은 계속됐어요. 낯선 나라에서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지, 에단의 학교는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만약 한국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큰 변화를 겪고도 결과가 같다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제니퍼가 서울에 있는 의사와 영상 통화를 주선해 주었어요. 박 교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셨고 에단의 의료 기록을 미리 검토해 주셨더라고요. 워싱턴시 에단의 상태는 분명 심각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통합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역 조절 요법과 함께 한방 치료, 영양 요법을 병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 한국에 오시면 에단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결국 회사에 파견 신청을 했고 2주 후 승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에단이 먼저 한국으로 가고 마이클은 일을 정리한 후 한 달 뒤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에단의 침대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곧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에단은 피곤한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도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한국행이 우리 가족에게 옳은 선택일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건 깔끔함이었어요. 미국 공항의 어수선함과는 달리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안내 표지판도 영어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의료 목적 방문이라고 하자 담당 직원이 별도의 안내 데스크로 안내해 주었어요. 의료관광 전담센터입니다. 병원 예약이나 교통편 등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다니 놀라웠어요. 센터에서는 영어 가능한 직원이 병원까지 택시 예약도 도와주셨고 심지어 숙소 근처 약국과 식료품점 정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에단도 지친 기색 없이 창밖 풍경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에단을 보면서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한국의 첫인상이 더 선명해졌어요. 깔끔한 도시 경관,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눈에 띄게 많은 공원과 녹지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해준 서비스드 아파트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강남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 병원과 상점이 많아 생활하기 좋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아파트 관리실에서 외국인 입주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준비해뒀다는 거였죠. 그 안에는 근처 영어 가능한 병원 목록까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지사로 첫 출근을 했어요. 사무실은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었는데 들어서자마자 한국인 동료들이 환영한다며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지사장님은 제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는지 업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의 치료가 우선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병원에 다녀오세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배려였죠. 런치타임에는 한국인 동료 박지연 씨가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식사 중에 에단의 상태를 물어보시길래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삼성서울병원 면역내과에 아는 교수님이 계세요. 최고의 전문가이신데 내일 바로 연락해서 예약을 도와드릴게요. 퇴근 후 지연 씨의 도움으로 병원 예약을 마쳤고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어요. 불고기와 된장찌개였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에단도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에단이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겠다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첫 주말에는 지연 씨가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덕분에 경복궁과 인사동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에단은 경복궁에서 한복 체험을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멋있어요. 아빠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에단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동안 약물 때문에 무기력했던 모습과는 달리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는 모습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마이클과 영상통화를 하며 우리의 첫 한국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에단의 첫 병원 방문이 있었기에 기대 반 걱정 반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드디어 병원에 가는 날이 왔어요. 삼성서울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국제진료센터 안내 데스크가 눈에 띄었어요. 영어로 된 안내문과 통역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었죠. 워싱턴 사라 씨와 에단이신가요? 소아면역내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는데 놀랍게도 10분도 안 되어 이름이 불렸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말이죠. 진료실에 들어서자 박준호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에단 만나서 반가워. 오늘 어떻게 지냈니? 박 교수님은 에단에게 먼저 인사하며 금방 친근감을 형성하셨어요. 에단의 증상과 미국에서의 치료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서의 진단은 정확하지만 치료 접근법을 조금 달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에단의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생기는 문제인데 단순히 면역을 억제하는 것보다 면역 균형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날로 자가항체 검사, 면역세포 분석, 염증 지표 검사 등 여러 검사가 진행됐어요. 놀라웠던 건 모든 검사가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죠. 미국에서는 각 검사마다 예약을 따로 잡아야 해서 몇 주씩 걸렸거든요. 검사를 받는 동안 에단을 위한 배려도 인상적이었어요. 체열실에는 어린이 환자를 위한 애니메이션이 천장에 투사되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에단에게 스티커와 작은 선물을 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에단이 정말 용감하네요. 이렇게 검사를 잘 받은 아이는 처음 봐요. 검사를 마치고 진료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검사와 진료를 합쳐도 미국에서 단순 진료 한 번 받는 비용보다 적었거든요. 보험카드를 제시하자 외국인 환자 할인까지 적용해 주셨습니다. 이틀 후 결과를 받으러 갔을 때 박 교수님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새로운 치료 계획을 제시해 주셨어요. 에단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특정 면역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통합 면역 조절 치료라는 방법을 시도해 보려 합니다. 기존의 면역 억제제 용량은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면역 균형 회복을 위한 생물학적 제재와 한방 치료를 병행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국에서는 평생 강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한다고만 했는데 이제 다른 접근법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님은 생물학적 면역 조절제로 변경하고 주 2회 한방병원에서의 면역 강화 치료와 영양 관리를 병행하는 치료 계획을 제안하셨어요. 또한 에단의 식단 관리와 생활 패턴 조절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치료를 진행해보고 상태를 다시 평가해 볼게요.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진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에단의 새로운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이클이 한국에 합류했어요. 공항에서 그를 만나자마자 새 식구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듯 했어요.
마이클은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고 IT 전문가답게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에 놀라워했어요. 와, 이곳의 인터넷 속도는 미국의 몇 배야. 그리고 이 교통카드 시스템. 우리는 한참 뒤처져 있는 것 같아. 한국 지사 동료들은 마이클에게도 따뜻한 환영을 해주었어요. 회사 팀장님이신 이 부장님은 저희 가족을 주말 바비큐 파티에 초대해 주셨고 그곳에서 다른 직원들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장님의 아들이 에단과 같은 또래여서 금방 친해졌어요. 워싱턴 씨, 우리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같이 보내는 건 어떨까요? 에단이 한국어를 배우고 우리 승민이는 영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에단은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놀랍게도 학교 생활에 금방 적응했어요. 학교에서도 에단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마다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보건실 선생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셨습니다. 한편 병원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서양의학 치료와 함께 주 2회는 연계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면역체계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한 침 치료와 맞춤형 한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에단의 경우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희 치료는 면역을 억제하기보다 균형을 찾아주는데 중점을 둡니다. 한약은 염증을 줄이고 에단의 기본 체질을 강화시켜 줄 거예요. 처음에는 침 치료를 무서워했지만 한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다정한 태도에 에단도 곧 마음을 열었어요. 신기하게도 침 치료 후에는 에단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양사와의 상담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에단의 식단에 대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라는 일반적인 조언만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식단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들과 면역 조절에 도움이 되는 한국 전통 음식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에단의 피부 발진이 거의 사라졌고 관절 통증도 크게 줄었어요. 무엇보다 에단이 활기를 되찾았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엄마,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했다고요. 에단이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체육 활동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가 이제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된 거예요. 한국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면서 우리 가족의 일상도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마이클은 한국 지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고 저도 정식으로 한국 팀의 일원이 되었어요. 주말이면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탐방하거나 가끔은 근교로 당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식문화는 우리 가족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에다는 국내산 유기농 야채로 만든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좋아하게 되었고 마이클은 매운 음식에 도전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찜질방 문화에 푹 빠져서 주말마다 동네 찜질방을 찾았어요. 5개월 차 검진에서 박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에단의 자가항체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염증 지표도 크게 개선되었고요. 이대로 가면 면역 억제제 용량을 더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소풍을 즐기며 이 기쁜 소식을 자축했어요. 한강변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라, 우리 이대로 한국에 좀 더 있는 게 어떨까? 에단의 치료도 잘 되고 있고 우리 모두 여기서의 생활이 행복한 것 같아. 마이클의 제안에 저도 에단도 기쁘게 동의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단순한 치료 목적지가 아닌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 차,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에단이 학교에서 체육 시간 중 갑자기 고열과 발진이 나타나 쓰러진 거예요. 그것도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요. 학교에서 긴급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에단은 양호실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담임 선생님께 따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애단에게는 일반 감염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박 교수님은 진료 중이셨지만 애단의 상황을 듣고 곧바로 진료 일정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검사 결과 예상대로 독감 바이러스 감염이었고 이로 인해 자가 면역 반응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였어요. 자가 면역 질환 환자는 감염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애단의 면역 체계가 많이 강화되어 있어서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며칠간 입원해서 항바이러스제와 면역 조절 치료를 받으면 곧 회복될 거예요. 3일간의 입원 치료 후 애단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어요. 미국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몇 주간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훨씬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그 이유가 지난 6개월간의 통합 치료로 애단의 기본 면역 체계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퇴원 후 첫 주말 마이클과 함께 애단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록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전과 달리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라, 우리가 한국에 온 결정이 정말 옳았던 것 같아. 애단이 이렇게 빨리 회복한 적이 없었잖아. 다음 날 출근했더니 이 부장님을 비롯한 동료들이 모두 애단의 상태를 물어봐 주셨어요. 그리고 의외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회사에서 강원도로 워크숍을 가는데 가족들도 함께 갈 수 있어요. 맑은 공기와 자연이 애단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의 아름다운 산과 깨끗한 공기는 정말 상쾌했습니다. 애단도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했어요. 특히 한국 동료들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한 부모님이 애단에게 직접 만든 산양삼 다리맥을 주시며 면역력에 좋을 거야라고 하셨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강원도 여행 이후 애단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신선한 공기와 자연 환경이 정말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박 교수님도 다음 검진에서 애단의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가 항체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네요. 면역세포 활성도도 안정적이고요. 이대로 가면 약물을 조금씩 줄여볼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이클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결과였어요. 그곳에서는 평생 강한 면역 억제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한의학 치료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1회로 줄여서 유지요법만 받았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애단의 체질이 많이 개선되었다며 이제는 예방과 건강 유지에 초점을 맞추자고 하셨습니다. 애단이 이제 체내 면역 균형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식이 관리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회사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마이클은 한국 지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저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국 동료들은 항상 우리 가족을 배려해 주셨고, 특히 애단의 건강 상태를 챙겨주셨어요. 워싱턴 씨, 한국에서 좀 더 오래 있으실 계획은 없으세요? 우리 팀에 정말 필요한 인재인데. 지사장님의 말씀에 마이클과 저는 진지하게 장기 체류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6개월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애단의 학교 생활도 안정됐어요. 국제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고 심지어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애단이 좋아하는 태권도를 배우게 된 것은 큰 변화였어요. 엄마, 아빠, 저 태권도 노란띠 시험 붙었어요. 선생님이 제가 열심히 했대요. 태권도장에서 돌아온 애단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가 면역 질환 진단 이후 처음으로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기쁨이 그 표정에 가득했습니다. 한국 생활 9개월 차, 박 교수님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에단의 자가 면역 질환이 완전 항관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면역 억제제 용량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1년 정도 더 지켜본 후에는 약물을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미국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그날 밤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더 살아보는 건 어떨까? 적어도 에단의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나도 그 생각이었어. 여기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에도 이 소식을 전했고 지사장님은 기쁜 마음으로 저희의 정식 발령을 도와주셨어요. 한국 생활 1년이 되던 날 우리 가족은 작은 기념 파티를 열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에단의 친구들, 그리고 박 교수님까지 초대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불고기, 김치,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과 함께 애플파이, 햄버거처럼 미국 음식도 함께 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이클의 건배사로 시작된 파티는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박 교수님은 에단의 건강 상태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셨고, 이제는 3개월에 한 번씩만 검진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에단의 사례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치료, 그리고 생활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에단은 이제 최소한의 약물만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체육 활동도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태권도 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이었죠. 아이의 얼굴에서 예전의 무기력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알려주었어요. 공동체 의식,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의료 시스템까지.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소중한 가치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친구가 우리를 방문했어요. 그는 에단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네. 이게 정말 그 에단이 맞아? 완전히 다른 아이 같아. 그날 저녁 친구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우리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죠. 미국에서는 희귀 질환으로 고생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런 대안이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서 찾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족의 경험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미국인들이 관심을 보였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조언을 구해왔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새 삶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에다는 이미 또래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한국의 산과 바다를 여행하거나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러 다녔습니다. 아침이면 가끔 에단이 갑자기 기침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곤 합니다. 과거의 병이 또 도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죠. 하지만 에단이 그저 감기에 걸린 것뿐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한국인 이웃분이 어느 날 제게 다가와 따뜻한 말을 건네셨어요. 워싱턴 씨, 이제 에단이는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이거 드세요. 우리 집에서 담근 생강차예요. 면역력 강화에 좋답니다. 그 이웃분의 따뜻한 배려에 저는 깜짝 놀랐고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외국인 가족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이제 한국 사람 된 거예요? 에단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감동도 느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두 문화 사이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의 마지막 검진 날, 그는 에단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직접 쓰신 책 용기 있는 아이들에게였습니다. 에단, 넌 정말 용감했어. 앞으로도 그 용기를 잃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한국행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국과 미국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은 고향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찾은 행복과 건강은 그 어떤 향수병보다 값진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치료 목적지가 아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단의 건강을 되찾아준 이 나라에 우리 가족은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살아 워싱턴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에단의 희귀자가 면역 질환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 덕분에 완치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의료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특히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결합한 통합치료 접근법은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배려 문화도 보여주었습니다. 낯선 외국인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챙기고 도와주는 모습은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한국인들의 따뜻함이 사라 씨 가족에게 제2의 고향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의료 관광지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치유와 희망을 찾길 바라며 우리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가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